오늘의 중요한 신문 사설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그 사설 코너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노원명 매일경제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사설부터 함께 볼 텐데요. 매일경제 사설입니다. 제목을 보면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라는 걸 뜻하죠. 어대명을 외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민주당 그리고 그에 반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위주로 지금 경선을 꾸려나간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국힘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민심과 과연 제대로 맞게 가는가를 짚어보는 사설인데요. 자, 위원님, 예. 앞선 리포트에서도 사실 나왔습니다. 이제 경선 윤곽이 완전히 이제 나오는 지금 상황인데 이 상황,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경선 룰 세팅이라든지 전반적인 각 당의 상황을 한번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일단은 그 총론적인 느낌상의 평가를 하자면 양당 모두 경선에 있어서 큰 흥행 요소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양당이 둘 다 경선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흥미를 끌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어느 당이 더 문제냐면 저는 뭐 민주당보다는 국힘이 좀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고 하면 예. 그 민주당은 이번에 경선 룰에서 비명계들이 반발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어떤 경선 룰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대명 체제라는 것을 갖다가 깨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었죠. 네, 워낙 독주 체제가 좀 공고화되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반면에 국힘은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쫓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선을 통해서 드라마를 연출을 해야만 역전의 가능성을 갖다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나름대로 독자적인 색깔과 지지층이 있는 오세훈, 유승민 후보가 중도 포기하면서 네네. 그런 흥행 요소가 매우 지금 퇴색되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경선 국면은 국민의힘이 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봉착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불출마를 선언을 한 거고, 예.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추후에는 이제 무소속으로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여지는 그렇습니다. 남겨놨다고 봐야겠죠. 예. 예, 그 두 번째 그 강조 포인트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단부를 보시면 민주당 입장,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거의 이게 이재명의 사당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김동연 경기지사도 이번에 경선에 참여를 하는데 마치 들러리를 서는 경선 같다라는 이런 표현도 했거든요. 예, 위원님,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추대용 경선이라는 비판까지도 일각에서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좀 비판 여론이 있는 상황을 좀 어떻게 앞으로 좀 풀어나가야 될까요? 이재명 후보는 아마 이런 상황을 갖다가 충분히 예상을 했을 테고 아마 감수를 하자고 가는 입장이었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는 측면보다는 이재명 대표는 이번 경선에서 체력을 갖다가 좀 안배하는 그런 전략을 저는 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본인이 후보가 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공연히 힘을 빼기보다는 본선에서 체력을 비추겠다가 그걸 본선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비명계의 불만이나 저항이 너무 큰 소리로 번지는 상황은 막아야 된다는 아마 그런 어떤 생각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좀 경계심은 갖고 있겠죠, 아무래도. 당연히 예, 그럴 겁니다.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거고요. 예,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설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그 내부 소식을 조금 한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두 번째 사설인데요. 제목은 한대행을 놓고 판을 흔들리고 있는 국민의힘 경선이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인가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사설입니다. 자, 첫 번째 강조 포인트 먼저 보시죠. 묘수일지 악수가 될지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그것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설득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주요한 판단 잣대로 작용이 돼야 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위원님, 한대행을 놓고 나서 지금 정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나면 최종 후보 한 명이 결정이 되겠죠. 그렇게 된 시점에 한덕수 대행이 나타나서 무소속 이제 후보로 나와서 그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고요. 자, 우리 위원님께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에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좀 어떻게 보시나요? 조건부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건부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 관측을 하셨습니다. 예.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예. 그 한덕수 대행의 출마는 일단은 명분론상에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명분은 좀 약하다. 예. 예, 왜냐하면 그 지난 헌재 탄핵을 갖다가 크게 국힘이 비판을 하면서 대행이 반드시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그 논리를 편 상황에서 지금 훨씬 더 역할이 중대해진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수로 뛰겠다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큰 명분론장의 상의 하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하고 또 유일한 경우의 수는 민주당이 한 대행을 갖다가 탄핵해주는 그런 상황에서는 한 대행이 출마가 훨씬 더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예. 탄핵이 될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민주당이 탄핵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대행이 독자적으로 출마선을 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무리성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 풀어나가야 될,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풀어나가야 될 대내외적인 숙제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한번 사설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이 중단 부분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한 발언인데요. 지금의 한 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당시의 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행보다도 10배 정도 지금 처리해야 될 일이 많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위원님, 이 상황에서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풀어나가야 되는 대내외적인 숙제, 사실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굉장히 혼란한 전국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 외에도 좀 어떤 것들이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황교안 대행도 한덕수 대행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대선 관리라는 그런 부담이 있었죠. 일단은 그런 그렇죠. 있었을 대선 텐데 관리를 공정하게 해야 될 거고요. 안철수 의원이 말한 10배라는 것은 아마도 지금 우리가 막 봉착한 그 대미 관세 협상 이것을 갖다가 지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어제 한 총리가 회의를 주재하면서 말씀을 했다시피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가 가장 먼저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지금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서 어쨌든 우리의 한미 FTA를 트럼프 2기에서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어떤 매우 중대한 사명이 있다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대 양당들이 어떤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든 그 결과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얻고 또 납득이 가능하게 진행이 되기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